스키모토 다카시는 고신 신문사에서 회성되어 온 독자 엽서를 읽고 매우 불쾌했다. 더구나 이 여성 독자는 한 달쯤 전에 자기 소설이 재미있다고 신문을 구독해준 그 사람이다. 그때도 신문사에서 그 엽서를 회송해 주었다. 그래서 자기도 짤막한 감사장을 보냈다. 그런데 이제 재미가 없으니 신문을 끊겠다고 한다. 이래서 여성 독자들은 변덕스럽다니까 하며 스키모토 다카시는 화를 냈다. 야도전기는 지방신문에 소설을 파는 모 문예통신사를 위해 썼던 것이다. 지방신문에 게재할 거라고 해서 상당 부분 오락 위주로 쓰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소설이었다. 결코 아무렇게나 쓴 원고는 아니고 자신감도 있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소설을 읽고 싶다는 독자가 도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분이 좋아서 감사장까지 보냈다. 그런데 동일한 독자가 재미가 없어져서 신문 구독을 중지한다고 한다. 다카시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왠지 희롱당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했다. 소설은 그 독자가 재미있어서 읽고 싶다고 할 때보다 재미없다고 구독을 중지하겠다고 할 때가 훨씬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줄거리는 더욱 흥미롭게 진전돼 많은 인물이 다채롭게 활약하는 장면이 연속됐다. 작가 스스로도 재미가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던 참이다. 그게 재미가 없다니.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반응이 좋으리라 자신했던 만큼 이 변덕스러운 독자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스키모토 다카시는 소위 잘나가는 작가하고는 거리가 멀었지만 일부 오락 잡지에는 단골 작가로 자주 글을 실어서 기량 있는 작가로 통한다. 독자의 호응을 얻어내는 요령을 터득했다고 일찍이 자부해왔다. 지금 고신신문에 연재하는 소설은 결코 질이 떨어지는 작품이 아니다. 아니, 자기로서 기분 좋게 쓸 수 있어서 필치에 탄력이 붙었을 정도다. 영 귀여운치가 않군. 그는 이틀 정도 씁쓸한 뒷맛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기분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무래도 마음 어딘가에는 그런 감정이 찌꺼기처럼 남아있었다. 그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힘을 기울여 쓴 작품을 전문가가 부당하게 폄하한 경우보다 더 마음에 걸렸다. 자기 소설 때문에 신문이 한 부라도 덜 팔리게 됐다는 분명한 현실이 불쾌했다. 요란하게 말하자면 신문사에도 면목을 잃은 기분이었다. 스키모토 다카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책상에서 일어나 산책하러 나갔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 주변에는 옛날 무사시노 평야의 처치가 남아있었다. 잎을 털어버린 잡목잎 너머에 제이호수가 겨울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른 덤불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았다. 한 외국인이 호숫가에서 커다란 개를 훈련하고 있었다. 개는 주인이 멀리 던진 나무 토막을 주우러 달려갔다가 다시 주인 곁으로 달려 돌아왔다. 그 행동만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다. 단조로운 반복 운동을 바라보다 보면 누구나 엉뚱한 생각이 번뜩이는 모양이다. 스키모토 다카시의 뇌리에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스쳤다. 그 여성 독자는 내 소설이 연재되는 신문을 중간부터 읽기 시작했다. 재미있기 때문이라고는 했지만 애초에 내 소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고신신문은 Y현에서만 팔리며 도쿄에는 판매점이 아예 없다. 따라서 도쿄에서 하나 쓸 리는 없다. 그렇다면 시오타 요시코라는 그 도쿄 여성은
전에 Y현 어디에 있었거나 도쿄에서 Y현에 왔을 때 그 신문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 그는 개의 동작을 눈동자로만 쫓으며 곰곰이 생각했다. 가령 그게 사실이라면 소설의 재미에 끌려 신문사에 직접 구독 신청을 할 정도로 열렬한 독자일 텐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재미없어서라며 구독을 중단할 리는 없다. 더구나 소설 자체는 한창 재미있어지던 참이다. 이상해 하고 생각했다. 아마 내 소설이 재밌어서 신문을 신청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아마 별 생각 없이 내세운 이유일 뿐 실제로는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즉, 그녀는 신문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신문을 계속 구독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 스키모토 다카시는 덤불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물풀처럼 뭉실뭉실 떠다니고 있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 편지 보관함에서 전에 신문사에서 회송되어 온 시오타 요시코의 엽서를 뽑았다. 귀지를 구독하고자 합니다.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귀지에 연재 중인 야도전기라는 소설이 재미있어서 구독을 신청하는 겁니다. 19일자 신문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치고는 매우 반듯한 글씨체다. 그런 점보다 더 주목한 것은 신청 날짜보다 이틀을 거슬러 굳이 19일자부터 보내달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하는 것이었다. 신문은 빠르면 하루 전 사건을 보도한다. 고신신문은 석간이 없다. 그러므로 19일자부터 읽고 싶다는 것은 18일 이후의 사건을 알고 싶다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그는 그렇게 풀이했다. 그의 집에는 자기 작품이 게재된 신문이 매일 배달됐다. 그 신문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펼쳤다. 2월 19일자부터 꼼꼼하게 살펴나갔다. 주로 사회면을 읽되 만일을 위해 광고란도 놓치지 않았다. 대상을 Y현 어딘가와 도쿄를 잇는 내용으로 한정해봤다. 그렇게 생각하며 지난 기사들을 살펴나갔다. 2월 말까지는 그럴듯한 것이 전혀 없었다. 3월치로 들어섰다. 5일까지는 그럴듯한 것이 없었다. 10일까지도 마찬가지였다. 13일, 14일. 마침내 16일자 신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를 보았다. 3월 15일 오후 2시경 리눈 계곡 숲속에서 영림국 관리가 남녀 동반 자살체를 발견했다. 부패하여 거의 백골로 변한 사체로 사후 약 1개월로 추정된다. 남자는 쥐색 오보에 감색 양보, 연령은 37, 8세 정도. 여자는 갈색의 성긴 체크무늬 오보에 같은 색깔 투피스, 추정 나이는 22세에서 23세 정도. 유류품은 화장품이 든 핸드백 하나밖에 없었다. 그 속에 신주쿠에서 K역까지 왕복 차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도쿄 사람으로 짐작된다. 그 다음 날 신문은 그 두 사람의 신분을 보도했다. 리눈 계곡 동반 자살체의 신원은 남자는 도쿄 모 백화점의 경비원 쇼다 사키지, 여자는 동백화점 점원 후쿠다 우메코로 판명됐다. 남자에게는 처자식이 있어 비련을 청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 같은데? 스키모토 다카시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도쿄와 Y현을 연결하는 기사는 이것 말고는 없었다. 이 기사를 보고 시오타 요시코는 신문 구독을 중지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 기사를 보고 싶어 일 삼아 지방신문을 구독한 것이 틀림없다. 도쿄에서 발행되는 중앙지에는 실리지 않을 법한 기사다.
잠깐만. 하고 그는 다시 생각을 물고 늘어졌다. 시오타 요시코는 2월 19일자라고 지정해서 신문을 받아봤다. 사체가 발견된 날짜는 3월 15일인데 사후 약 한 달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정사는 2월 18일에 있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군.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져. 그녀는 두 남녀의 정사를 알고 있었어. 신문에서 그들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무슨 이유일까? 스키모토 다카시는 문득 시오타 요시코라는 여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신문사에서 회송된 엽서에 적힌 시오타 요시코의 주소를 지그시 노려봤다.